네, 2025년 3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그 다음날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각 또는 각하라고 봅니다.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에 이어서 가장 궁금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예상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자료를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도박 사이트라 그래야 되나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예측 시장이랍니다.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일종의 도박입니다. 이 폴리마켓은 2020년 뉴욕에 있는 셰인 코플런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래 사건에 대해서 각자가 이제 베팅을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것 같은데, 이 폴리마켓이 요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화제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예측을 해왔어요. 제가 한번 그 폴리마켓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방송을 찍고 있는 3월 23일 또는 미국 시간으로 22일 현재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은 폴리마켓에서는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폴리마켓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시점이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폴리마켓은 계속 춤을 추면서 변화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23일이 지나서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결과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하도 대한민국 정치가 요동을 치니까 이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추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그래프입니다. Yoon out as president of South Korea before April. 4월 이전에 남한 대통령 자리에서 윤이 축출될 가능성은 얼마냐? 57%다. 이렇게 봤습니다. 57%. 처음 윤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는 꽤 높았었어요. 한 70%까지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봤는데, 그 이후에 이게 툭툭툭 떨어져서 거의 50% 이하까지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살아난다, 이런 추세를 보이니까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추진하죠. 그래서 25일 그게 본격화되니까 쭉쭉 올라가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57%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요 그래프를 보시면 12월 말쯤입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제 12월 25일쯤 한덕수 총리 탄핵을 추진하던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27일 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의결합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대행이었기 때문에 200표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데 192표가 나왔어요. 그럼 부결인데, 총리로서의 탄핵 조건은 150표 이상입니다. 150표가 넘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을 결정해버립니다. 상당히 문제 있는 결정이죠. 이게 이제 여론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전라남도 무안에서 거대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철새가 너무 많고, 그리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곳에다가 억지로 공항을 지었습니다. 전남 무안에다가. 근데 광주에 있는 공항은 옮겨가지도 않았어요. 왜? 광주 사람들은 광주 공항이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고추나 말리고 있던 그런 활주로 겨우겨우 국제선을 띄우자 했는데,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가 들어오다가 세 대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이거를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주항공기가 다 일으켰다고 제주항공 사건,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건 무안공항이 원래 문제였네 해서 무안공항 사건 이렇게 나눠 불렀는데, 이 무안공항 사고가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난 이틀 뒤 12월 29일 날 일어납니다. 이 두 건의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는지, 그거를 미국의 폴리마켓이 어떻게 아는지, 이 폴리마켓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47%까지 떨어집니다. 네, 무한공항 사고가 한덕수 총리 탄핵과 더불어 상당히 많은 변화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독점하게 되면서 검찰이 자기네가 하던 거를 공수처에 넘겨주죠. 공수처가 12월 31일 윤 대통령을 뭐 구속 체포하겠다 어쩌고 하더니만 기어코 12월 3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60%로 올라갑니다. 갑자기 올라가죠. 50% 이하였던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60%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총리가 탄핵되고 무한공항 사고가 있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보수적인 시민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광훈 목사가 반탄핵 집회를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된다. 이건 내란몰이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를 이 방송에서 쓰던 시점입니다. 뭐 제가 썼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때쯤 정광훈 목사도 국민저항권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파면될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자, 그게 원래 1월 1일 2일 상황이죠. 그 다음 그래프는요. 1월 5일부터 1월 13일 상황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실패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화제가 바뀌어요. 이 폴리마켓에서는 뭘 다루는가 하면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잠시 접어두고 윤 대통령이 체포될 거냐 안 될 것이냐 이쪽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달에 체포될 것이냐 이거를 놓고 이제 배팅을 걸게 되는데 12월 31일 서울지법으로부터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난 직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은 80%까지 확 치솟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정광훈 목사의 주도 집회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야, 대통령을 체포해? 라고 하면서 은퇴하신 분들이 부인들이 많이 참가했죠. 그래서 한남동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한강진역에 가보니까 열차 진짜 많이 내리더만요. 그때 이제 탄핵을 하자는 찬탄핵주의자들은 한남대교 쪽, 탄핵을 하지 말자는 나이분들이 많은 쪽은 이쪽 남산 쪽으로 가는데 한 분이 한강진역에서 갖고 찬성자는 뭐 2번, 탄핵 반대자는 뭐 3번 이렇게 출구 안내를 해줘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압도적으로 탄핵 반대 쪽으로 많은 사람이 나온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탄핵 반대 운동에 일어나고 그때쯤 김준홍 목사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 계엄령은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좌파들을 드러나게 한 계몽령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알려지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체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 오동훈 씨가 다시 2차 영장을 서울지법에 신청하는데 서부지법이 1월 5일 날 발부를 또 해줍니다. 이게 또 이제 난리를 치죠. 처음에 체포가 못하니까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이 떨어졌다가 3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다시 오동훈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50 내지 55% 정도로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는 하도 많은 시민들이 한남동에 쏟아져 나오니까 다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버리죠. 네. 이때는 하여간 윤 대통령 체포될 것이냐가 최대의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체포돼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요. 다시 윤 대통령이 4월에 탄핵될 것이냐 파면될 것이냐 묻는 쪽으로 바뀝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됐으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파면 가능성이 2월 말쯤에 가게 되면 50%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공수처는 19일 날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은 60%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구속기간이 있으니까 검찰로 넘기는데 검찰이 구속기일 연장을 하지 못하고 1월 26일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또 확 올라가서 2월 초에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높던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급변하게 되는 게 뭐냐. 2월 15일 날 이제 손현보 목사가 등장하죠. 부산에서 목회하던 손현보 목사가 부산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하고 대구에서 한 번 더 하면 2월 15일 날 광주에 들어가서 전한길 강사와 함께 광주 반탄핵 집회를 가집니다. 그 직전에 안종건 씨가 들어가서 역시 반탄핵 집회를 하죠. 2월 15일 날 광주 집회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70% 이하로 정도쯤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2월 15일 날 광주 반탄핵 집회는요, 한국 정치사에서 두고두고 화제가 될 겁니다. 요거와 더불어 3월 1일 날 반탄핵 집회가. 네. 자, 2월 15일 날 광주 반탄핵 집회가 대성공을 거두자 75%까지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민노총 등 좌파 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해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80%까지 윤 대통령 파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2월 말까지 이렇게 갑니다. 2월 15일 광주 집회가 한번 흔들어 놨지만은 좌파가 총궐기하면서 어려워지죠. 이럴 때인 3월 1일 날 정광훈 목사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국본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속하던 집회를 이날 아주 세게 하고 손현보 목사도 서울 여의도에서 전한길 강사와 함께 역시 초대형 집회를 가집니다. 이 3.1절 집회가 큰 변곡점이었어요. 그러면서 71%까지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3.1절 집회 후 다시 큰 변화가 생겨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3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지금이 대체로 이 30%대 이하입니다. 2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주당에서는 여의도에서부터 마포로 지나서 광화문 경복궁 앞에서 이제 탄핵 지지자들이 시위하죠.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제 좌파들의 단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서 이재명은 암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시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탄복을 입혀서 참여를 시키는 쇼를 합니다. 이렇게 좌익들이 총궐기를 합니다. 민노총 나오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우익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서울 집회를 더 강화하다 보니까 양측의 대립이 굉장히 치열해지죠. 이때부터 정부는 헌법재판소 앞에다의 방어를 강화하고 탄핵 선고를 하는 날은 서울 시내 모든 경찰을 총동원 한다. 그리고 안국동 지하철 3호선역은 폐쇄한다. 이런 결정을 내려놨는데 헌재가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30% 이하에서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은 폴리마켓은 하고 있어요. 이 폴리마켓이 쭉 보시면은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물을 때를 제외하고 체포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1월에 된다는 전제에서 물었었고 윤 대통령이 파면 또는 기각이나 각하돼서 복귀되는 시점은 4월로 보고 탄핵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한 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30% 정도에 와 있습니다. 폴리마켓이 상당히 정확해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하게 되면 함부로 못하죠. 제가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고대에는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아주 어렵기 때문에 뭘 합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면 점을 보잖아요. 자기의 직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 점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철학이 되는 것 같아요. 철학하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주역 같은 거, 이 수화, 목금, 토, 음양 가지고 이 숫자 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갖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서양에서도 점성술 같은 이런 종교적인 거든 철학적인 거든 이렇게 발달합니다. 근데 이제 더 현대로 오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다음부터는 과학이 들어와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만물의 구성을 지수 화풍으로 봤잖아요. 땅, 물, 불, 바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수, 화, 목, 금, 토. 수, 물, 화, 불, 목, 나무, 금, 금속, 토, 흙. 거기다 플러스 남녀, 음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만 봤는데 서양에서 연금술이 발달하면서 이 만물의 구성을 뭘로 봤어요? 수소, 산소, 질소, 철, 이런 원소가 몇 개인가요? 제가 화학을 잘못해서 몇백 개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정확하죠. 흙만 해도 거기에 여러 성분이 있는 거를 화학은 분석해내고. 근데
그것도 H하고 O가 붙었는데 HO도 있고 H2O도 있고 H3O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 물은 H2O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만물을 설명하면서 이 과학이 등장하니까 예측이 정확해지고 이게 그런 것들이 사회과학에도 들어가서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콥뎁 이론이라고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할 가능성, 전쟁하면 언제 누가 이길지 가능성, 그리고 전쟁을 언제 할지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미군 같은 경우는 북한이 우리를 때린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죠. 그래서 북한군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건 전쟁 신호로 보게 되고 한미연합사에 데프콘 3를 발령하면 우리는 바로 전시, 북한이 아직 공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시 상태로 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대과학은 발달했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을 갖고 하는 게 이제 폴리마켓 같은 정치도박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4월에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쭉 예측을 해왔는데 요동을 쳤지만 전광훈 소년범 목사 주도의 우익 집회가 이 많은 국민을 움직이면서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을 낮춰왔다. 그리고 거기에는 김준홍 목사가 얘기한 계몽령이 큰 울림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폴리마켓에서 하는 이러한 배팅을 보면서 야 이거 추가하면 어떻겠느냐. 즉 4월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깜빵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이미 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를 될 것이냐 안 되시냐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것도 폴리마켓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한번 물어보는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여소야대 국회는 불변이기 때문에 보수에서 대통령이 돼도요 윤석열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70을 연 다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그리고 지방 선거를 같이 해서 새 정부를 만들어야 지금 좌익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즉 대한민국이 국회를 해산하고 개헌을 할 수 있느냐 또 이재명의 운명은 사법 처리가 되느냐 두 가지도 폴리마켓에서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 헌재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면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한번 폴리마켓은 인터넷 탁 치면 바로 들어갑니다. 공개된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국 정치를 예측하시고 이러한 한국 정치 상황에 어떤 참여를 하실지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